혹시 아침마다 베개 위에 수북이 빠진 머리카락을 보고 한숨 쉬거나 휑해진 정수리를 감추려고 흑채를 뿌리며 서글퍼하신 적 있으신가요? 비싼 탈모 샴푸에 돈을 쏟아부어도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두피는 가렵기만 했다면 지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두피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비싼 샴푸, 향기 좋은 린스 속에 숨어 있는 화학 성분들이 모공을 꽉 막고 모근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0만 원짜리 샴푸를 써도 효과가 없었던 건 바로 두피가 이미 화학 물질에 절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2,500원짜리 비법 하나면 막혔던 모공이 뻥 뚫리고 죽어가던 모근이 다시 숨을 쉬며 20년 전에 풍성했던 머리숱을 되찾을 수 있는 기적 같은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의사들도 집에서는 몰래 쓴다는 이 천연 비법.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당신은 평생 독한 화학약품 속에서 소중한 머리카락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머리숱을 되살릴 골든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 빠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늙어서 그래, 호르몬 때문이야 하면서 체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70이 넘어도 머리숱이 빽빽할까요? 그분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나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두피를 씻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 감는 걸 숙제처럼 하십니다. 그냥 샴푸 쭉 짜서 거품 내고 물로 헹구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액체 샴푸 뒤에 성분표 보신 적 있나요? 정제수,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파라벤. 읽기도 힘든 영어가 가득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바로 계면활성제와 방부제입니다. 샴푸가 썩지 않게 하려고 넣은 방부제, 기름때를 억지로 벗겨내려고 넣은 강력한 세정제들이 내 두피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2,500원짜리 물건. 다이소나 동네 마트 어디를 가도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것. 바로 고체 비누입니다. 에이, 비누로 머리를 감으라고. 머릿결 개털 되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그냥 비누로 감으면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주목하는 건 그냥 비누가 아닙니다. 바로 순비누 성분이 들어간 그리고 특정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고체 비누입니다. 왜 고체 비누일까요? 액체 샴푸는 물이 섞여 있어서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체 비누는 수분이 없죠. 그래서 방부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거품을 내는 화학 계면활성제 대신 자연 유래 오일로 비누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고 노폐물만 쏙 빼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소에 가서 어떤 비누를 집어야 할까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포장지 뒤를 돌려봤을 때 어성 초양모밀 혹은 로즈마리, 티트리 성분이 들어간 비누를 찾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누분 함량이 높고 화학 성분이 최소화된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특히 어성초는 예로부터 탈모 잡는 명약으로 불렸습니다. 두피에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잡아주는 데 탁월하죠. 다이소에 가시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이 어성초 비누나 식물성 오일 베이스의 비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싼 탈모 샴푸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데 효과는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고요? 두피를 괴롭히는 화학 성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비누만 덜컥 사서 샴푸하듯이 감으면 100% 실패합니다. 머리가 떡졌다, 비듬이 더 생겼다 하시며 며칠 만에 포기하실 겁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는 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가족들에게만 알려준다는 그 올바른 비누. 샴푸법. 지금부터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 불리기입니다. 샴푸할 때 그냥 물 묻히고 바로 비누 칠하시죠? 안 됩니다. 우리 때 밀 때 어떻게 하나요? 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죠. 두피도 똑같습니다. 미지근한 물,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미지근한 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적어도 2분 이상 충분히 적셔주세요. 아이 지루해 싶을 때까지 물을 뿌려야 두피의 모공이 열리고 딱딱하게 굳은 피지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과정 없이 비누를 대면 세정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 여기가 핵심입니다. 절대 비누를 머리에 바로 문지르지 마세요. 비누를 손이나 거품망을 이용해서 거품을 아주 풍성하게 생크림처럼 만드셔야 합니다.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거품망 팝니다. 그거 같이 사세요. 그 쫀쫀한 거품을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겁니다. 손가락 끝 지문으로 두피 구석구석을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절대 안 됩니다. 두피에 상처 나면 세균 들어갑니다. 지문으로 꾹꾹 누르면서 두피 속에 있는 기름때를 거품이 빨아들인다고 상상하며 3분간 마사지하세요. 이때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머, 내 친구. 영희도 머리 빠져서 고민하던데 생각나셨죠? 주변에 탈모나 두피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말로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 20년 더 젊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자, 다시 머리 감기로 돌아가 볼까요? 거품 마사지가 끝났다면 세 번째 단계, 헹굼입니다. 비누는 샴푸보다 헹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샴푸는 미끄덩거리면서 씻겨나가지만 비누는 물에 닿으면 비누때라는 걸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남으면 머리가 떡집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아주 꼼꼼하게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헹궈 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싶을 때 1분 더 헹구세요. 두피 안쪽까지 물살이 닿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계,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데요. 바로 식초 린스입니다. 비누는 알칼리성입니다. 우리 두피는 약산성이죠. 비누로 감으면 머리카락이 일시적으로 알칼리화되면서 큐티클이 열리고 뻣뻣해집니다. 이걸 다시 약산성으로 돌려놓고 코팅을 해주는 게 바로 식초입니다. 집에 있는 사과식초나 현미식초, 아무거나 좋습니다. 세숫대야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식초를 딱 한 숟가락, 티스푼 말고 밥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냄새납니다. 그 식초물에 머리카락을 헹구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뻣뻣했던 머리카락이 미역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천연 린스이자 두피 살균제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비누 찌꺼기를 녹이고 두피의 모낭충을 잡고 머릿결을 비단처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엔 찬물로 가볍게 헹궈서 식초 냄새만 날려주면 끝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과정이 좀 번거롭나요? 펌프 한번 누르면 끝나는 샴푸 쓰다가 비누 거품 내고 식초 타려니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눈 딱 감고 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머리가 묵직한 것 같고 적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명현현상이라고 하죠. 화학 성분에 길들여진 두피가 해독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머리 감을 때 하수구 거름망을 보세요. 수북하게 쌓이던 머리카락이 절반, 아니 그 이하로 줄어든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후만 되면 기름져서 떡지던 앞머리가 저녁까지 보송보송합니다. 무엇보다 가늘어서 힘없이 축 처지던 정수리 머리카락에 힘이 생겨서 드라이를 안 해도 볼륨이 살아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두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생력을 화학물질로 막고 있다가 그걸 치워주니까 두피 스스로 회복한 결과입니다. 1,500원짜리 비누 한 장이 10만 원짜리 앰플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누 세안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는 생활 습관, 딱 2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빗질입니다. 머리 빠지는데 무서워서 빗질을 어떻게 해? 아시죠? 아닙니다. 빗질을 안 하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머리가 더 빠집니다. 단, 플라스틱 빗 말고 끝이 둥근 나무 빗을 쓰세요. 머리 감기 전에 마른 머리 상태에서 목덜미부터 정수리 쪽으로, 귀 옆에서 정수리 쪽으로 거꾸로 빗어주세요. 이걸 하루에 50번씩만 해보세요. 두피의 혈점이 자극되면서 영양분이 모근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갑니다. 밭을 갈아줘야 작물이 잘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 물 마시기입니다. 비누로 겉을 청소했다면 속에서는 재료를 넣어줘야죠. 검은 콩, 서리태 좋은 건 다 아시죠? 밥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볶은 검은 콩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처럼 수시로 드세요. 검은 콩의 시스테인 성분이 모발 성장을 돕고 안토시아닌이 두피 노화를 막아줍니다. 커피 대신 검은 콩차, 이거 습관 들이시면 6개월 뒤에는 미용실 원장님이 요즘 뭐 드세요?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하고 물어볼 겁니다. 네, 앞선 이야기들 잘 듣고 계신가요? 1,500원짜리 비누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처음엔 믿기 힘드셨겠지만 원리를 알고 나니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걱정도 되고 궁금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 비누 샴푸법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부딪히게 될 난관들, 그리고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는 심화 꿀팁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따리 풀듯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겪게 될 첫 번째 위기, 바로 명현현상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기 시작하고 딱 3일에서 일주일 사이, 이때가 제일 고비입니다. 원장님, 머리가 너무 떡져서 밖에를 못 나가겠어요. 비듬이 눈 내린 것처럼 떨어져요라며 울상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포기하고 다시 일반 샴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90%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현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두피가 대청소를 하는 중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썼던 일반 샴푸에는 실리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머릿결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실리콘이 머리카락만 코팅하는 게 아니라 두피 모공까지 막고 있었던 겁니다. 비누를 쓰기 시작하면 이 실리콘 막이 벗겨져 나갑니다. 마치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지듯이요. 그 과정에서 두피에 쌓여있던 묵은 각질과 피지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듬이 많아 보이고 기름져 보이는 겁니다. 이걸 견디셔야 합니다. 보통 2주, 길면 한 달입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두피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만약 떡지는 게 정 힘들다면 헹구는 횟수를 2배로 늘리시고 식초 헹굼을 조금 더 꼼꼼히 해보세요. 주말이나 외출 안 하는 날부터 시작하는 것도 요령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식초 냄새 때문에 식구들이 싫어해요라고 하십니다. 식초가 정말 좋은데 그 시큼한 냄새가 문제죠. 그렇다면 대안이 있습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연산이라는 걸 팝니다. 하얀 가루인데 레몬이나 감귤에 들어있는 신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식초랑 똑같은 산성인데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세숫대야 물에 이 구연산 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개 정도만 타서 헹구세요. 식초랑 효과는 똑같은데 냄새는 안 납니다. 오히려 약간 상큼한 느낌이 들죠. 이거 하나만 바꿔도 비누 샴푸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재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다이소 비누가 싸구려라 피부 상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오해를 풀어드려야겠습니다. 비누가 싼 이유는 성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액체 샴푸는 물이 80%입니다. 물을 돈 주고 사는 셈이죠. 그리고 그 물이 썩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를 넣고 향기를 내려고 향료를 넣고 통을 예쁘게 만들고 광고하느라 비싼 겁니다. 반면 고체 비누는 물을 뺐습니다. 농축된 덩어리죠. 포장도 비닐 한 장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싼 겁니다. 성분표를 보세요. 비누분, 식물성 오일, 어성초 추출물. 이렇게 단순할수록 좋은 비누입니다. 비싼 명품 비누. 선물용으로는 좋지만 매일 머리 감는 용도로는 1,500원짜리 순비누면 차고 넘칩니다. 브랜드 값이 아니라 성분 값을 보세요. 그게 현명한 소비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바로 말리기입니다. 비누로 감고 나서 대충 수건으로 털고 자연 건조가 좋다더라 하며 젖은 채로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탈모의 지름길입니다. 두피는 습기를 싫어합니다. 축축한 두피는 곰팡이균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머리에서 냄새나고 가려운 이유가 다 제대로 안 말려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드라이기를 쓰세요. 단 뜨거운 바람 말고 찬 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셔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사막화시킵니다. 두피 속까지 바람을 숭숭 넣어서 바짝 말려주세요. 특히 저녁에 머리 감고 덜 말리고 주무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베개와 젖은 머리가 만나면 세균 배양실이 됩니다. 꼭 바짝 말리고 주무세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베개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개 커버 얼마나 자주 빠시나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베개를 베고 잡니다. 자는 동안 흘리는 땀, 침, 머릿기름이 베개에 다 묻습니다. 아무리 비누로 깨끗이 감아도 베개가 더러우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베개 커버를 세탁하세요. 그게 힘들다면 깨끗한 수건을 베개 위에 깔고 매일 갈아주세요. 이것만 해도 등 뒤나 목 뒤에 나는 여드름이 사라지고 두피가 훨씬 깨끗해집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이 명품 두피를 만듭니다. 그리고 식습관. 아까 검은 콩 이야기 드렸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덜 중요한 머리카락부터 영양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머리부터 빠지는 겁니다. 하루에 삶은 달걀 2개. 이거 꼭 드세요. 달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탈모 예방 영양제의 핵심 성분입니다. 비싼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달걀 드시는 게 흡수율도 훨씬 좋고 속도 든든합니다. 밥상에 달걀, 두부, 콩나물 같은 단백질 반찬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밭에 거름을 줘야 작물이 자라듯 내 몸에 단백질을 넣어줘야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의외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얼굴 타는 건 걱정해서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쓰시면서 정수리 타는 건 왜 걱정 안 하십니까? 두피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햇볕을 받는 곳입니다. 자외선을 직접 맞으면 두피가 화상을 입고 모근이 약해집니다. 가을볕이나 여름 땡볕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양산을 쓰시거나 통풍 잘 되는 모자를 쓰세요. 단 모자는 실내 들어오면 바로 벗어서 통풍시켜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수리가 뜨거우면 머리카락은 빠집니다. 두안종혈이라고 하죠.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좀 더 실전적인 팁을 드릴게요. 비누로 감을 때 거품 내는 게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다이소에 가면 거품 용기라는 걸 팝니다. 펌프 누르면 바로 거품 나오는 통 있죠? 비누를 칼로 깍둑 썰기해서 따뜻한 물이랑 같이 이 통에 넣어두세요. 며칠 지나면 비누가 녹아서 물비누가 됩니다. 이걸 펌프질하면 풍성한 거품이 바로 나옵니다. 매번 비비지 않아도 되고 샴푸처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단 방부제가 없으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일주일치씩 조금만 만들어서 쓰세요. 1,500원짜리 비누 하나면 한 달 넘게 씁니다. 가성비 최고죠.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원장님, 저는 염색을 자주 하는데 비누 써도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염색물이 조금 더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염색 색깔을 오래 유지하는 게 목표라면 산성 샴푸를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염색 물 좀 덜 빠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두피가 건강해져서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까? 염색약 자체가 이미 두피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샴푸까지 화학 성분 범벅인 걸 쓰면 두피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색깔이 조금 빨리 빠지더라도 두피를 살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머리숱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신경 쓰이시면 염색 직후 일주일만 전용 샴푸 쓰시고 그 뒤로는 다시 비누로 돌아오세요. 타협점을 찾는 거죠. 혹시 지금 아이고 늙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발 그런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내 몸을 아끼고 가꾸는 건 주책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머리숱이 풍성해지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외출할 때 옷 입는 태가 달라집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도 위축되지 않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단순한 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자 활력소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환자분 중에 머리가 너무 빠져서 우울증 약까지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제가 속는 셈 치고 이 비누 샴푸 딱 3개월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투덜대셨죠. 귀찮다, 뻣뻣하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2달쯤 지났을까요?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달라지셨더라고요. 모자를 벗으시는데 휑하던 정수리에 까만 잔머리가 솜털처럼 올라와 있는 겁니다. 원장님, 이것 좀 봐요. 새싹이 돋았어요. 하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울증 약 끊으시고 노래 교실 다니십니다. 머리카락이 나니까 인생이 즐거워진 거죠.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머리카락은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합니다. 화가 나면 열이 위로 뻗치죠. 그 열이 다 어디로 갑니까? 두피로 갑니다. 두피가 뜨거워지면 모근은 머리카락을 잡고 있을 힘을 잃습니다.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리라 하고 털어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족욕이나 반신욕이 참 좋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머리에 열이 내려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면서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두피 마사지 쓱쓱 해보세요. 그게 최고의 탈모 치료제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다이소 가서 성분 단순한 1,500원짜리 비누, 어성초나 티트리 비누를 산다. 둘째,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불린다. 셋째,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두피 위주로 꼼꼼히 마사지한다. 넷째, 헹굴 때는 식초나 구연산 물로 중화해서 머릿결을 부드럽게 한다. 다섯째, 찬바람으로 바짝 말린다. 어렵지 않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절해 있을 뿐입니다. 독한 화학 성분을 치워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00원의 기적, 오늘 저녁부터 바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비누 어떤 거 샀는데 괜찮나요? 식초 대신 레몬즙 써도 되나요? 다 좋습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확인하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풍성한 머리숱 되찾아보자고요.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 풍성한 모발, 그리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